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요즘에는 장이 꾸역꾸역 계속 올라서 비중을 덜지도 않고 추가하지도 않고 그냥 스탑로스 걸고 꿀잠 자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12월 첫 영상이기 때문에 짧은 매크로 상황을 보면 2025년 3월까지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하고 동결한다는 베팅하는 분들의 생각인 듯 보입니다. 이러면 원달러 환율은 계속 1,400원 위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베팅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갑자기 여기서 이슈가 크게 생기지 않는 한 보통 단기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견고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이슈로 조정을 줄지가 감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엔화 차트가 살짝 강세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캔들이 아래로 하방으로 향할수록 엔화 강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엔화가 61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주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엔화 강세로 추세가 돌아서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 다시 한번 시장에 공포를 줄 수도 있게 될 듯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약간 엔화 차트랑 다릅니다. 여기서는 대파동 저점을 낮추는 쌍봉하락으로 약간의 조정이 왔음에도 21이평에서 지지받고 다시 방향을 위로 트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고점 1,411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1,450원을 바로 향하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그냥 앉아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챙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에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다. QQQ ETF 일봉 차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80에서 121이평선까지 캔들이 내려올 때를 저는 조정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9월 이후로 4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건지. 그렇다고 이거 하나 기다린다고 롱 매수도 전혀 하지 않고 관망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단기적인 흐름에서 매수받을 만한 위치에서는 매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엘리어트 파동처럼 무조건 눌림이 3번 만에 끝날지 2번 만에 끝날지 4번 5번까지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사람마다 눌림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바닥권까지 왔을 때 이평선으로 꼭 굳이 따지자면 20에서 41이평선까지 왔을 때를 눌림으로 정합니다. 이평선의 이격도에 따라서 11이평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QQQ ETF 입장에서는 9월 쌍바닥 이후에 4번째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상승이 주춤하면서 소파동이 내려올 테고 거기서 5번째 눌림을 주고 또 다시 전고점을 향할지 혹은 거기서 데드캡 반등으로 끝나면서 조정장이 시작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다시 눌리면 매수받고 거기서 반등에 실패하고 저점을 깨면 스탑로스 걸어서 비중을 덜면 그만이라는 거죠. 왜 내려요? 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비중을 덜면 그만이다. 이걸 확장시간 기준 4시간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 화면에 주황색 선 121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에 실패하게 되면 반등에 실패한다는 건 전고점을 깨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QQQ는 이미 전고점을 다 왔기 때문에 또다시 121이평선 부근이거나 살짝 이탈하면 데드캣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최근에 QQQ가 일봉상 눌림을 줄 때 매수했더라면 거길 단기간에 뚫고 저점을 살짝 깨더라도 한 번쯤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음은 SOXX ETF SOXL 차트입니다. 확장시간 4시간 차트이고요. 완전 역배열로 진입하면서 대략적으로 SOXL 기준으로 26달러 부근에서 두세 차례 저점 테스트한 후에 이제서야 결국 121이평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위로 로켓을 쏠지는 모르지만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인 상태에서 캔들이 80에서 121이평선까지 올라오면 한 번쯤 눌리게 됩니다. 물론 안 눌릴 가능성도 있지만 눌리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저라면 비중을 좀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추세일 때 분할 매수하면서 우리가 20에서 41이평선에 매도할 계획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80에서 121이평선까지는 가줄 걸 대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역추세일 때 너무 단기간에 수익으로 끝내기보다는 저점을 깨면 저점 깨는 대로 비중 조절하고 그러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늘렸다가 80에서 121이평선까지 가주면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역추세일 때 분할 매수해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좋아 보입니다. 대신 저점을 깰 때 흥분하지 말고 비중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엔비디아 일봉 차트입니다.
61이평선 부근을 터치하면서 반등이 나왔고 아직 21이평선을 뚫고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심플하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하다가 전고점을 향하러 가던지 저점을 테스트하러 가려다가 저점을 깰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비중에 따라서 전고점까지 갈 때까지 홀딩해보는 전략도 있고 비중이 너무 많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분할 매도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비중이 다를 거기 때문에 분할 매도 기준은 본인이 만드셔야 합니다. 확장 시간 4시간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 엔비디아는 121이평선을 좀 더 깨고 내려왔습니다. 아직 80에서 121이평선까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저점을 깰지 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 저점보다 살짝 아래에 스탑로스 걸고 잠자면 됩니다. 여기서 저점보다 위에서 횡보하다가 위로 쏠지 말지 모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점에 잘 매수한 분들도 쫄리게 됩니다. 이 정도 수익이라도 챙기고 도망갈까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죠. 결국 내가 더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 익절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일봉입니다. 21이평선까지 와주면 추가 매수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21이평 부근 오다 말고 다시 또 위로 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위로 쏠진 모르지만 이격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좁혀지는 현상은 기본입니다. 결국 테슬라도 언젠간 내려올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야금야금 올리면 21이평선에서의 매수보단 41이평선까지도 밀릴 걸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달에 계속 올라갈지 조정장이 올지는 모릅니다. 다만 최근에 눌림을 준 위치를 기억해두고 거길 깨고 내려오면 대응을 하면 됩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는 아직 전고점을 못 갔기 때문에 최근 저점을 깨면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